한시연대기 봅시다. 알갱이 새끼들. 평양에서 산부인과 교수였던 한씨는 한씨의 동그라미. 전쟁 중에 가족을 두고 월남을 한다. 월남의 밑줄. 한씨가 무면허 의사 박가와 동업하다. 박가의 동그라미. 무면허 밑줄. 자, 그래서 그만둔 뒤 군 정보기관의 체포 밑줄. 동생인 한여사의 동그라미. 사건의 전모를 자세히 알기 위해 오빠를 아이를 뵌 윤미경을 찾아간다. 윤미경의 동그라미. 이 윤미경은 그러면 뭐예요? 저 한씨하고 짝짝꿍 맞았던 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 형님이 다 알고 있으리라고 짐작해서요. 자, 여기서의 형님은 윤미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애가 아니에요. 이거 한 여사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여자들도 여자들끼리 사이에서 이제 그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형님이라는 이야기를 쓸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박가랑 김가 이가 셋이서 오라버니를 투서에서 넣었다는 거 말이에요. 그럼 뭐 하고 있다? 우리 오빠는 뭐 했어요? 모함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한여사가 넌지시 찔러넣자 윤미경을 울먹이며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했습니다. 한여사는 짐작이 맞았다고 반기며 놓치지 않고 자세히 물었습니다. 자기는 다만 속았을 뿐이라는 거였다. 임시로 이용당해서 산다는 김가의 얘기를 하루에도 꼬박 3번씩 듣다 보니 참마리가 믿어지기도 해서 임신까지 한 자기 신세가 서러웠다고 윤미경을 말했다. 자, 그래서 뭐 했대? 가스라이팅 당했대. 이해됐죠? 김가와 박가는 자 주인이 수상하다는 등 사상이 아무래도 저쪽 같다는 등 사상 밑줄 증거가 뚜렷하다며 노상 이야기했다는 거다. 그리고 박가가 말하기를 자 여기까지 자릅시다. 자 지금 여기까지 뭐였어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에 대한 걸 설명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했어요. 바른대로만 얘기하면 용서받을 사람이에요. 아주머니가 한 선배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머니 윤미경이죠. 자, 이북 노래나 이북 얘기 같은 거 안 합대까? 나중에 속인 게 드러나면 아주머니도 간첩 아내로다가 징역 살게 됩니다. 여러 차례 위협에 밑줄 협박받았습니다. 귀찮고 겁도 나서 투서 같은 거 꿈에 생각도 못하고 아무래나 생각나는 대로 말해줬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도가 있었다 없었다? 의도가 없었다. 근데 걔네들은 의도가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윤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얘기했다. 언젠가 그분이 술에 몹시 취해 들어오셔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여기서의 그럼 그분은 누구겠어요? 한 선생이겠죠? 자, 그래서 죽어도 가족들 옆에서 죽을 걸 그랬다. 나도 한때는 대학 교수였는데 무면허 의사의 낙태 뒷수습이나 하며 여기서의 무면허 의사는 누구겠어요? 앞에서 말했던 박가에 대한 이야기겠습니다. 지내게 되었으니 차라리 의업을 택한 게 잘못이었다 그러시던 것이 나서 그대로 말해줬지 뭐예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능라도 수양버들이 어떻고 하는 노래 부르시길래 그럴 걸 말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뭐다? 노래 부른 거를 그냥 이야기했다. 술 취했던 거랑. 오늘 김가가 다른 말을 안 했나요? 아이를 못 되면 고아원에나 맡겨버리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못 된다는 거는 낙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첩의 확정하라 다름없대요. 15년쯤에 언도를 박을 것 같다는 건요. 그래서 15년에 징역을 살게 될 것이다. 아우님 팔자가 사나워 일부 종사를 못한 년이 사몽까지 하면서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분이 내가 말 실수한 걸로 붙들려 가신 것만 같아 지금 죽고픈 심정이에요. 뭐 하고 있어요? 자책하고 있어요. 한 여사는 윤미경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어리석긴 할망정 악한 여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판은 자꾸 연기되었다가 한씨가 법원으로 넘어간 후에도 4개월이 지나서야 그 사건을 일단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한씨는 새로운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새로운 사건의 체크. 자, 그러면 일단 그 사건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북한의 이념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새로운 사건입니다. 자궁 척출에 대한 이야기. 자궁 척출이 바로 새로운 사건이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씨가 환자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뒷수습으로 수술했던 일이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뒷수습 뭐에 대한 뒷수습을 했다? 낙태에 대한 뒷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낙태를 하다가 산모까지 위험해지니까 산모를 살리려고 자궁을 빼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였다. 정보대에서는 투서한 비밀을 보장해주겠다며 박가, 김가, 이가에게서 돈을 많이 뜯어낸 모양이었다.
사소한 감정으로 함시를 찍어냈던 그들은 손해를 예상외로 많이 입게 되자 에라 내친김이다 항영덕이 죽어버려라 하며 사건을 들쑤셔냈던 거였다. 그래서 이 새끼들 분노에 차서 그냥 한시를 조져버렸네요. 검사 측에서도 수개월씩 가두었던 자를 생판 무죄로 내보내느니 면목을 세워야 했다의 밑줄. 그래서 뭐였다? 원래는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풀어주기에는 본인들이 체면이 있으니까 뭐했다? 의료법으로 입건을 했다. 서학준 씨도 한 여사도 한영덕 씨의 실수였는 줄로 알고 있었다. 그 자들이 뒤집어 씌운 것을 한 씨는 밝혀내기도 전에 지쳤을 것이며 또한 그 일만큼은 자기에게 책임이 있었다고 그는 느꼈던 것이다. 자기에게 책임이 있었다고 그는 느꼈다 이 밑줄. 그래서 뭐다? 그 적출 사건에 있어서는 이 한 씨 역시나 뭐다? 안 그래도 죄책감을 갖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쉽게 인정을 해버렸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천직에 대한 회한이었을지도 몰랐다. 언도 결과는 환자의 위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 중 치상시킨 죄에 해당하는 1년의 징역과 3년의 자격정지였다. 거기 밑줄 1년의 징역과 3년의 자격정지. 한씨 주변의 사람들은 판결이 표면상으로는 의묘법을 적용했으나 사실은 정치적 인상이 짙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 여사가 재판정을 나오다가 민상호와 박가, 김가, 이가의 네 사람이 나란히 어울려가는 뒤쫓아 길을 막았다. 그 여자는 창백하게 질려서 어깨까지 떨었었다. 이 밑줄.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예요? 분노였다라고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오라버니가 들으시면 섭섭해할 거다만 만약에 오라버니가 아니고 내 남편이었댔으면 너희는 이 자리에서 내 손에 칼을 맞고 죽었을 거다. 민상우가 웃으면서 한영숙 씨의 어깨를 잡아 한쪽으로 비켜 세우고 대꾸했다. 야, 참으라고. 다 참아둬야 살인죄 도면할 거 아닌가. 뭐하고 있어요? 조롱 쩔고 있어요. 너희 뼈를 갈아서 한강물에다 아니 기러면 한이 맺혀서 안 되겠다. 이 때문에 내 고향 대동강에 개에다가 훌훌 뿌리겠다. 한 여사의 볼 위로 눈물이 줄지어 흘러내렸다. 한혜자는 단신 월남한 주정뱅이 고용의사와 납북된 경찰관의 아내였던 전쟁 미망이 사이에 태어났다. 그 애는 뒷날 성숙한 처녀가 되었을 때 자신의 별명을 개똥참외라고 지었다. 개똥참외의 밑줄. 인분에 섞여 싹이 트고 폐허 초 사이에서 자라나 강인하게 성장하는 작고 단단한 열매. 가로 열고 닫읍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개똥참외라는 이름에 대한 내력이죠. 이별을 겪고 나서 체념한 사람들이 인생의 새로운 인연에 따라 살아갔는데 그들의 버려진 기대와 함께 태어난 아이들은 자기네 이전의 삶을 일정의 우스운 농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전의 삶 밑줄, 우스운 농 밑줄. 혜자는 아버지에 관해서 아는 게 다 별로 없었다. 실은 허름을 앓거나 어쩌다 포금을 하던 키 큰 남자라는 기억뿐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볼까요?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 야, 근데 한혜자만 동그라미 쳐놓자 위에서잉. 자, 그럼 이 한혜자는 누구겠냐? 니네가 봤을 때 한여사의 한여사래. 아까 저기 누구냐? 산부인과 교수 한씨의 딸인 거지. 이해됐나요? 이제 왜 딸이라고 이제 거기 단신 월남한 주정뱅이 고용의사 이 부분이 이제 한씨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고 납북된 경찰관의 아내였던 전쟁 미망인 있지. 얘가 이제 윤미경이었던 거죠. 왜 얘가 윤미경인 걸 어디서 알 수 있었냐면 앞부분에 앞부분에 보시면요. 그 중략 바로 윗부분에 보시면 아웃님 부분 보여요? 아웃님 팔자가 사나워 일부종사를 못한 년이 3혼까지 하면서 3혼은 이제 세 번째 결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 남자 한씨를 버리고 결혼을 다시 하면 세 번째 결혼이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미 한씨를 만난 것 자체가 두 번째 결혼이었다는 이야기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결혼에 남편은 뭐였다? 북한으로 납북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결 방안이 나왔나요? 절대 안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건 제껴야 됩니다.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이야기 내부입니다. 내부니까 뭐예요? 얘는 1인칭 작가 시점이야죠. 그렇죠? 1인칭인가요? 아니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가요? 아니었습니다. 요약적 제시, 아까 앞부분에서 요약적 제시가 있었죠. 그러면서 뭐였어요? 뭐 박가하고 이가하고 김가하고 막 이렇게 주구장창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다 하면 이걸 초점화자를 통해서 같은 사건을 다방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번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이 뭐였어요? 어디 봅시다. 그 사건, 그 북이념에 대한 이야기, 새로운 석분이 자궁 적출에 대한 이야기죠. 윤미경이 의도치 않게 저지른 실수는 기억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아니죠. 윤미경이 의도치 않게 저지른 실수는 뭐였어? 그냥 그 사람들한테 말을 했던 거지. 근데 이제 이거는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박가희가 김가는 처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게 되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뭐였어요? 돈 뜯긴 거였죠. 그래서 아까 뭐였다? 에이 좆대 봐라 하고 니은을 새롭게 문제 삼았다. 맞는 말이고요. 한 씨는 기억으로 인한 법적 제재는 피할 수 있었다. 아까 그래가지고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니은과 관련된 이유, 그래서 뭐다? 자궁 척출, 적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억을 문제시하는 일은 박가, 김가, 이가가 주도했고 니은을 문제시하는 데는 이들 말고도 다른 인물, 아까 그 뭐 형사였나? 뭐 검사였나? 그 새끼 하나 더 추가됐었죠. 한 씨가 니은으로 인해 지니게 된 죄책감은 그가 니은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않고 상황을 수용하는 원인이다. 그래서 아까 본인의 천직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어요. 한여사와 윤미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기서의 이제 한여사는 누구였어? 아까 한 씨의 여동생이었죠. 그 다음에 윤미경은 한 씨의 부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경이 한여사에게 잘못을 고백하게 된 이유는 박가에게 남편에 관해 털어놓게 된 이유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가에게 남편에 대해 털어놓은 거 뭐였어요? 가스라이팅이 당했던 거지. 근데 서로 같았나? 다른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윤미경은 남편과 박가, 이가 갈등을 표면화하는 역할을, 한여사는 이들의 갈등을 표면화는 맞는 말일 수 있어. 그치? 근데 중요한 거는 중재하는 역할이면은 김과 이가 박가하고 한씨하고 안 싸우게 만들었어야지.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한여사는 오늘 김가가 윤미경과 대화한 일을 알지 못했기에 오빠가 잡혀간 이유를 윤미경이 알 수 있으리라고 넘겨짓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저기 오늘 김가가 다른 말을 안 했어요? 라고 했던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김가가 윤미경과 대화한 일을 알지 못했기에 자 윤미경이 알 수 있을 거다. 김가 기다려봐. 이게 무슨 말이야? 한여사는 오늘 김가가 윤미경과 대화한 일을 알지 못했기에 오빠가 잡혀간 이유를 윤미경이 알고 있으리라고 넘겨짚는다? 이 김가 이야기랑 이게 무슨 상관이야? 오늘 김가가 윤미경과 대화한 일은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 이 부분이랑 의미가 없는 내용이지. 그래 제껴야겠네. 한여사는 김가가 한 말에 전하는 윤미경의 반응을 보고 다른 부류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게 아까 그 마지막 부분이었지. 중력 바로 위에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리석긴 해도 나쁜 년은 아니다 라고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4번이 맞는 말이 돼야겠네요. 한여사가 박과 이가 김가에게 분노를 표출한 것은 누가 오빠를 모함했는지에 관한 의문이 풀렸기 때문이다. 맞냐? 분노를 누구한테 표출했냐? 아까 저 뒤에서 민상호한테 하지 않았냐? 민상호하고 걔네한테 했잖아. 그치?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누가 오빠를 모함했는지에 관한 의문이 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쁜 짓을 한 게 빡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치적 인상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걸 모함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억지로 이걸 때려 박아서 조졌구나라는 걸 이제 느꼈기 때문에 이제 가서 뭐라고 한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5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보기를 참고하여 27번 조금 까다롭다잉. 문제가 좀 까다로웠다잉.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출신, 직업, 소속 집단, 지위 등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고 평가하는 근거가 되다. 규정평가의 밑줄. 한 시현대기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으며 비극적으로 살아간 한 시의 생애를 그려낸 작품이다. 작가는 여러 인물의 시선을 통해 독자가 한 시라는 인물을 파악하게 하면서도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회의적 전망 밑줄. 자, 그래서 뭐 다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서로를 이제 조지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박가가 한 시가 이북 노래나 이북 이야기를 안 하는지 물어보는 것을 한 시를 간첩으로 몰아간 것은 출신을 그거로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한 시가 대학 교수였던 자신이 무면 의사 낙태 뒷사람을 한탄한 것은 정체성의 위기가 지위의 추락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무면 의사, 원래 본인은 면허가 있죠. 그래서 무면 의사는 없으니까 훨씬 더 지위가 낮은 사람이겠지. 근데 그런 사람이 뒷수습이나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도 맞다고 볼 수 있겠죠. 한 씨가 당신 월남한 주정뱅이 고용의사지만 새로운 인연에 따라 가정을 꾸린 것은 개인의 평가가 소속 집단의 변화로 인해 달라지기도 한다. 맞나요? 아니죠. 이거 소속 집단 변화는 아니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어야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전의 삶을 우스운 놈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고요. 한혜자가 한씨를 어쩌다 포궁을 하던 키 큰 남자로 기억하는 것은 가족 구성에 대한 차이에서조차 서로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한혜자가 이제 딸이니까 아빠를 잘 이해를 못한다. 세대를 넘으면서 이게 정확하게 공감하지 못하고 넘어갔다라고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답은